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가 몹시 고파 떡을 먹다가 6개 반을 먹자 배가 불렀습니다. 그 사람은 앞에 먹은 6개는 공연히 헛수고로 먹었고 배가 부른 건 마지막 먹은 반 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6개를 먼저 먹을 게 아니라 마지막 반 개를 먼저 먹을 걸 그랬다며 스스로를 어리석다고 여겨 부끄러워하고 화까지 냈습니다. 불교의 우화 모음집인 백유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앞서 6개를 먹지 않았다면 반 개로는 도저히 배가 불러지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의 나도 나만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박사였고 사장이었고 장관이었던 게 아닙니다. 부모님과 스승님 등의 공으로 키워진 존재입니다. 나에게 앞선 6개의 떡이 돼준 사람들의 아름다운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연말연시에 그분들께 안부 전화라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국가도 그렇습니다. 지금이 있기까지 수많은 순국 선열들이 계셨고 경제발전의 초석이 된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현재의 반값 수준으로 인하됐습니다. 대전시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는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의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이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스타트업 생태계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충남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파크와 가상현실 제작센터 구축 등의 국비 확보로 신성장 동력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대전 갑천지구 생태호수공원에 계획된 체험시설을 두고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논체험장 등 체험시설 설치 반대를 주장하며 대전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불법 선분양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가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해당 사업이 다음 달 시작될 전망입니다. 고령운전자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우리 지역의 자치단체도 올 하반기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보다 농촌에서 실적이 더 저조합니다. 그동안 시멘트에 들어가는 석탄재는 거의 일본에서 수입해왔습니다. 하지만 방사능 오염 우려와 함께 국산 대체 여론이 강했는데 매립된 국내산 석탄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대전시 대덕구 비례동의 한 연립주택 3층에서 불이 나 집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53살 윤모 씨가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5시쯤 보령시 천북면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광천 졸음쉼터 부근에서 11톤 화물차 석 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최선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네. 오늘부터 민자고속도로인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가 종전의 절반으로 내렸는데 이 차종별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종전에는 이 9,000원에서 최고 15,000원까지 냈던 통행료, 오늘부터는요 5,000원 안팎에서 7,000원대까지만 내면 됩니다. 이 차종별로 가장 큰 폭으로 인하된 건 대형 화물차입니다. 이 천안 논산 고속도로 전 구간 이 80km를 운행한 걸로 따졌을 때 이 종전에는 13,400원이었는데 오늘부터는 6,600원입니다. 네. 50% 싸진 건데요. 이 밖에 좀 다른 것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일종 승용차는 9,400원에서 4,900원으로, 그리고 중형차는요. 9,600원에서 5,000원, 대형차는 10,000원에서 5,200원, 특수화물차는 15,800원에서 7,600원으로 각각 인하됐습니다. 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일반 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춘 겁니다. 네, 일단은 통행료가 싸지니까 좋긴 한데 이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반토막이 나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 수익 감소분은요, 우선 한국도로공사가 보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계약 기간이 끝나는 2032년까지인데요. 그런데 그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1조 원이 넘을 걸로 지금 추산이 되는데, 네. 이 2032년, 즉 계약이 끝나는 2032년 이후에는 이 도로공사가 이 고속도로 운영권을 넘겨받아서 이 통행료를 징수해서 이 먼저 지급한 수익 보전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네. 운전자 입장에서는 당장은 통행료가 싸지지만 이 통행료를 내는 기간은 더 길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조삼모사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 나오고 있는데요. 이 원래 이런 민자고속도로는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고요. 이후에는 일반 도로로 전환되게 돼 있습니다. 네. 즉 2032년 이후 계약이 끝나는 2032년 이후에는 요금을 안 내도 되는데 이 도로공사가 수익 보전금을 회수해야 하다 보니 운전자들은 20년 이상 더 요금을 내면서 도로를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30년 할부로 내던 통행료를 이 50년 할부로 내는 셈이다. 이런 지적을 경제시민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민자고속도로 계약 단계부터 전반에 걸친 개선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천안 평택 간 민자고속도로 신설 얘기도 나오고 네. 가까이는 천변 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도로에 대한 민자 사업 구조 다시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화제를 바꿔보죠. 도안 호수공원 내에 체험시설을 짓는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시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이 도안 호수공원 서쪽에 설계되어 있는 논체험장, 과수체험장, 정원사 체험장이 과연 필요한 시설이냐 이런 논란입니다. 네. 이 대전시는요, 이 모내기철이나 정월 대보름 축제 때 이곳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서울 양재천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양재천 주변의 경우는요, 과거 논이었던 부지가 호수공원과 벼농사 체험장으로 꾸며져 인기를 끌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요, 너무 식상한 시설이고 특히 농약 사용으로 인한 환경 훼손 우려가 크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시민 설명회도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설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대전시는 주민들의 이런 다양한 의견을 이번 주 토요일인 28일까지 수렴해서 이 최종안을 도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논란의 배경이 된 건요, 이 담수 면적이 당초 12만 제곱미터에서 이 8만 제곱미터로 줄어든 데 있습니다. 호수 면적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부지에는 대규모 시설보다는 논체험장이나 과수체험장, 캠핑시설 등 비교적 설치가 용이한 시설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이 반대 주민들은 이곳에 호수 테마 박물관이나 숲속 도서관, 과학과 자연을 연계한 시설을 해야 이 생태호수공원 취지에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논체험장 예정지는 과거에 이 각종 작물을 재배하면서 농약으로 토양 오염이 심각했던 곳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최종안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28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답니다. 적극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대전시가 스타트업 파크 조성을 내년 주요 사업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네. 이게 정부 공모에서 탈락하면서 위기를 맞았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 새로운 투자자가 나오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이었죠. 인천에 밀려서 정부 공모에는 탈락했지만 최근 신한금융그룹이 이 대전의 스타트업 파크 조성에 이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이 대전 스타트업 파크는 충남대와 카이스트 사이의 건물 40여 채를 매입해서 기술형 창업기업 120개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초기 창업기업에 300억 원, 이후 성장 단계에 따라서 500억 원 등 모두 1,000억 원의 펀드를 만들어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이 대전뿐 아니라 충청남도도 스타트업 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국비 일부를 확보했죠? 네, 충남 경우에는요, KTX 천안 아산역 유휴 공간 16만 제곱미터의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할 계획인데 이 총 사업비 32억 원 가운데 5억 원이 내년 국비에 반영이 됐습니다. 충남 역시 대전과 마찬가지로 정부 사업 공모에서는 탈락했지만 이번 일부 국비 확보로 불씨를 되살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전 충남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서 지역의 미래 먹거리가 확보되길 바랍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오늘 오전 5시쯤이었습니다. 보령시 천북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이 광천 졸음쉼터 부근에서 화물차 석 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나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네. 이 밤사이 내린 비가 도로를 얼어붙게 만들어서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고요. 또 앞서 어제 저녁 7시쯤에는 화재가 있었습니다.
대전시 비례동의 한 연립주택 3층에서 불이 났는데 이곳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이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남성이 잠을 자고 있던 이 안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블랙 아이스 그리고 화재, 겨울의 불청객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뉴스 브리핑 최선중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충남교육청이 내년도 제1회 교육공무직 공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습니다. 교무행정사 26명, 교육복지사 3명, 초등 돌봄 전담사 16명, 특수교육 실무원 43명 등 총 287명입니다. 원서는 내년 1월 2일부터 3일까지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화재로 공사가 지연된 대전 관저 다목적 체육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오늘 문을 엽니다. 수영장과 체력 단련장 등을 갖추고 주민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충남문화재단은 오늘 오후 2시 덕산 리솜 스파캐슬 로즈마리 홀에서 내년도 충남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배달,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청소년 진로체험 캠프,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지원,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등 총 8개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소개와 공모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금산군이 내년도 청소년 참여기구 위원을 신규 모집합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운영과 청소년 정책사업 제안, 청소년 권리 인권 현황 모니터링 활동을 하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약한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눈이나 비는 대부분 오전에 그치겠지만 추운 날씨에 도로가 결빙된 곳이 많아 차량 운행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9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전과 세종, 충남 모두 하루 종일 나쁨 단계에 머무르겠습니다. 서해상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바다의 물결은 1.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 9월 대전에서는 남편이 생활고로 아내와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아산시 보건소가 자살 시도자, 중증 우울증 환자 등 자살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시민들을 대상으로 29.22%의 이례적인 높은 이율로 적금을 출시했습니다. 잠재적 위기 가구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충남의 자살률 감소와 생명 존중을 위한 적금 출시와 관련해서 아산시 보건소 이숙자 정신보건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숙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9월에 대전에서도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족의 사연이 있었고 요즘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사회의 자살률 그 실태 현재 어떻습니까? 예, 2018년 자살자 수는 13,670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6.6명입니다. 자살자 수는 전년 대비 1,207명이 증가하였고 네. 자살률도 전년 대비 2.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8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자살률이 증가되었습니다. 네. 특히 이 충남의 자살률은 전국 최고 수준인데 최근 10년간 자살률 1위나 2위라는 불명예 기록만 8차례예요. 이 충남의 자살률 실태 어떻습니까? 예, 2018년 충남 자살자 수는 749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35.5명입니다. 네. 이는 전년 대비 85명이 증가되었고 자살률도 3.8명이 증가되었는데요. 충남은 특히 40대와 60대 비중이 높고 80세 이상에서 자살률이 높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령층의 자살률이 높군요. 예. 예. 전국 평균이 지난해
10만 명당 26.6명이었는데 충남은 10만 명당 35.5명이나 됐군요. 네. 예. 왜 이렇게 충남의 자살률이 높은지 그 원인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죠? 예. 경찰청 변사 자료에 보면은 자살의 주 원인은 정신가정 문제가 31.6%고요. 경제 생활 문제가 25.7%, 네. 신체적 질병 문제가 18.4%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정신가정 문제는 0.1% 감소하였고 경제 생활 문제가 0.7% 증가하였는데요. 예, 저희 충남도에서는 이런 정신가정 문제로 인한 자살률을 감소시키고자 우울증 등 정신과 의료비를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젠 정신적인 것보다는 경제적인 이유에 의한 자살자들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예. 이 충남의 자살률이 계속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면서 이 다양한 자살 예방 대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아산시 보건소도 생명 존중 그리고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자살 예방 사업을 주로 추진하는 기관은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인데요. 네.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는 생명사랑 배지도 제작하고 로고젝터도 설치하고 또 버스 정류장에 홍보 스티커도 제작해서 부착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포스터와 미니 포스터를 제작해서 약국이나 숙박업소, 정신의료기관, 공공화장실 등에 게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자살 예방 주간을 이용해서 정신건강 관련 기관과 연합 캠페인도 하고 걷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는 공공장소에서 자살률이 높은데요. 네. 112 무선봉사단과 함께 공공장소인 신정호에서 매일 밤 9시에 장기주차 차량 단속 및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장기주차 차량 단속은 왜 하는 거죠? 공공장소에서 이 자살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시도를 하시는 분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장기 주차 차량을 단속을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예방적 차원으로 해서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라는 포스터 굉장히 마음에 와닿네요. 예. 또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건 각 시군 보건소마다 다 있는 건가요? 예. 전국 보건소에 다 있습니다. 예. 이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자살 예방 활동을 하게 되는 거군요. 예. 특히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29.22%라는 이례적인 높은 이율로 삶의 회생지원 생명사랑 적금을 출시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적금이고 또 재원은 어떻게 마련됐고 또 어떤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건지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희 아산시는 2018년 자살자가 95명입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68명이 경제활동 연령인 30세에서 64세 사이로 7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활동 연령층에서 자살자가 많고 또 자살 시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 시도를 하시는 분이 많아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혜택을 드리고자 아산 서부신협과 함께 생명사랑 적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아산 시민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위소득 120% 이하자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살 유가족이거나 자살 시도자이거나 자살 고위험군인 우울증 진단자로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가입 금액은 월 20만 원 이내로 기간은 1년이고요. 이율은 기본 이율 2.3%고 우대 이율 26.92%로 총 29.2%입니다. 그래서 우대 이율은 비과세이고 아산시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예, 아산 서부신협과 함께하는 사업이고 그 우대 이율 26%, 27% 정도는 아산시 재정으로 부담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전체적으로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들어갈 거로 보십니까? 예산 저희가 그 20만 원을 최대로 잡고요. 해서 100명 정도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산은 3,50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예. 예. 아무래도 아산이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데 거기가 최근에 급격히 산업화되고 있는 도시죠? 예. 예,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이면의 그림자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잠재적인 위기 가구를 지자체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데 이 삶의 생생지원 생명사랑 적금 이 기대 효과 또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생명사랑 적금을 드신 분들은 만료되는 기간 동안이나마 삶의 희망을 얻게 되어 자살 사고가 감소할 수 있고요. 네. 적은 금액이나마 목돈이 마련되어 자존감 회복 및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몇 분이나 가입하셨는지 파악이 됐나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은 한 30여 분이 신청을 했고요. 예. 지속적으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서 이번 달 안에 거의 끝날 예정입니다. 네, 100명 예상하시죠. 예. 30여 명이 지금까지 문의를 해오고 계신다. 30여 명이 적금 가입을 했고요. 문의는 하루에도 20통 이상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전화를 어디로 하면 되는 거죠?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네. 전화이거든요. 예. 예, 저희 537에 네. 3453으로 하셔도 되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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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의 537에 3453번 전화. 예. 예. 이 생명 존중 또 자살 예방을 위한 아산시 보건소의 다양한 노력으로 올해 평가에서 또 좋은 평가도 받으셨다고요. 예. 저 12월 26일에 최우수 기관상과 포상금 2천만 원을 수여받을 예정이고요. 예. 저희 이제 정신보건팀이 14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님과 함께 열심히 해서 이뤄낸 성과로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만약에 이 적금 가입자가 금방 채워진다면 내년에는 또 규모를 더 늘릴 계획이 있는 건가요? 예. 내년에는 예산을 확대하고요. 예. 그리고 모집 인원도 좀 더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이 충남이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는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또 무엇보다도 이 생명 존중 인식을 개선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자살 예방을 위한 대안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은 양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네. 집안 정리를 하던가 아니면 SNS나 문자나 카톡 등을 통하여 힘들다, 그만 살고 싶다 등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런데 네. 일반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무시합니다. 생명 지킴이는 이런 메시지를 보면 도와줄 수 있는 곳에 연계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요. 네. 그래서 학교나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서 필수 교육으로 생명 지킴이 교육 이수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네. 그다음에 유명 연예인의 극단적인 선택 후에는 자살보도 권고 기준을 잘 지켜서 더 이상 베르테르 효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을 예방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자살의 원인이 복합적인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자살을 예방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기관이 함께하는 통합된 센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을 위해서 아산시 보건소 앞으로 어떤 노력 해나갈 계획이신가요? 예, 2019년대도 자살 구호위원군인 독거노인을 민간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1대1 멘토링 사업을 했는데요. 네. 2020년도에도 이어서 내실 있게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제적인 빈곤이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력시장 등 이런 데 나가서 자살 예방 상담이나 예. 정신과적 상담 등을 실시하고 상담 후에 고위험군으로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이나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해서
아산 시민 모두가 생명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남의 자살률 감소와 생명 존중을 위한 적금 출시와 관련해서 아산시 보건소 이숙자 정신보건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ITX 세종역 신설 움직임이란 제목으로 최근까지 논란이 일었던 KTX 세종역 신설과는 별도로 가칭 ITX, 즉 도시간 특급 열차인 새마을호 세종역 신설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강일보는 소득주도 성장의 역설, 충청투데이는 충남혁신도시 2월이 마지노선,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2월 23일 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